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 수익률이 다시 100% 위로 올라왔습니다. 102% 수익률과 1억 7,400만 원 수익 중이며 국내 계좌는 137% 수익률과 810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은 제 평단까지 또 내려오며 총 2억 2천만 원 정도의 수익 부근을 아주 지루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를 간단히 살펴보면 중동 전쟁 우려가 가장 큰 상황이죠. 그럼에도 오늘 밤에 발표되는 게 더 큰 지표죠. 네. 고용 보고서 발표를 기다리면서 관망세를 보였다. 라고 보는 것이 현재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럼에도 어제 상승하던 미국 증시는 결국 하락 마감했고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는데 어제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이었냐? 네, 바로 바이든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바이든의 발언은 마치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라는 속담이 떠오를 정도였는데요. 바이든은 이스라엘이 진짜 이란 석유 시설 공격하는 거냐? 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를 선반영하는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어? 논의 중이라고? 당연히 석유 시설 타격은 좀 오바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만약 밑밥 깔기라면 진짜 타격할 수도 있겠네? 라는 심리를 가지게 되고 그 심리가 선반영되면서 유가는 5%나 급등하게 됩니다. 이 유가의 급등은 인플레이션에도 악영향을 주지만 일단 오펙 플러스의 감산 축소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엄청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중동 전쟁이 점점 사태가 커지면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방향성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인플레이션 재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올 수 있다 라는 부분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발언에 불을 끄기 위해 국방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다시 이란의 석유 시설이 공격에 포함되느냐 라는 기자의 질문이 또 이어졌는데 구체적인 목표 발언은 말할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략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보자면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조금씩 공격하고 보복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지금까지는 서로 간보는 잽을 날리는 느낌 또는 보여주기식 쇼맨십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 현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이번 보복 공격은 꽤나 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의 석유 시설 타격을 실제로 노리고 있으니 말이죠. 바이든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즉, 이 말을 달리 해석해보자면 4일 이스라엘의 유대교 명절이 끝나면 구체적인 논의 후 보복을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유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그저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공유드린 자료지만 전 개인적으로 미국의 직접 개입이 아니면 전쟁으로 인한 웅덩이는 웅줍 매수 기회로 바라본다고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다 공유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 미국의 직접 개입이 없던 작년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악재로 웅덩이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를 매도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라 웅줍 기회로 매수를 했어야 할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1년 동안 하락장이 이어졌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일생일대의 웅줍 기회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 미국의 직접 개입이 없는 전쟁으로 인한 웅덩이가 만들어진다면 웅줍 기회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 웅덩이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당장 매수하진 않습니다. 왜냐? 지금은 여전히 과열 그 어딘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무리해서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자, 1950년부터 지금까지 대선이 있는 해 1월부터 9월까지 수익률을 살펴보면 무려 20% 이상 상승한 올해 수익률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역대 최고 수익률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해를 합쳐서 보더라도 단 9번밖에 존재하지 않던 강세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10월엔 높은 확률로 웅덩이가 찾아왔었다 라는 데이터를 공유드리고 있죠. 그리고 기막히게 현재 초과열 상태입니다.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를 살펴보면 현재 초과열 상태에서 둔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AI 강세장에서 초과열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미국 증시는 어떤 움직임이었는지를 살펴보니 단기적인 얕은 운동이든 고정장이든 하락이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행위를 생각할 때 당연히 저점 웅덩이 매수도 있지만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는 행위 또한 우리가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것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루해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또 제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또한 안전마진과 기회비용을 위해 매수를 참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기회는 또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현재 공포 탐욕 지수를 봐도 여전히 탐욕 구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매도하지도 말고 매수도 하면 안 되는 자리, 즉 인내해야 하는 지루한 자리라는 겁니다. 자, 이 인내라는 것에 대해 오늘은
그 어떤 내용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이 AI 강세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종목이 최고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누구나 엔비디아를 생각하실 겁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이렇게 빨리 넘보게 될 줄 그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이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아, 2020년에 엔비디아 투자했다면 내 인생이 지금 바뀌어 있었을 텐데 라면서 말이죠. 여러분, 전 실제로 2020년에 엔비디아 개별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전 투자 철학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고 투자 마인드 역시 단단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뭔가 오를 것 같아서 매수해놨는데 그 시기 엔비디아는 뭐라고 불렸는지 아시나요? 네, 횡보디아로 불렸던 시기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마치 지금의 비트코인 움직임처럼 지루하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때 인내하고 저걸 그대로 들고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을 지금은 미래에서 보니까 보이죠? 그러나 저 시기 실제로 투자하면서 몸을 담고 있으면 횡보디아 탈출했다, 횡보디아 매도하니까 떠나네요, 횡보디아 귀신같이 또 떨어지네요, 모두 횡보디아라며 투심이 바닥을 기었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 최고의 종목은 어떤 거였을까요? 네, 지금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테슬라였습니다. 그리고 저 시기 다들 횡보디아를 팔고 고점에 테슬라 매수로 갈아탔고, 지금 반대로 개미들은 테슬라에 다 물려있고 극소수들만 엔비디아로 자산을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차트를 길게 쭉 펼쳐보면 횡보디아로 불렸던 저 시기 인내하면서 버텼다면 무려 1000% 수익률을 맛볼 수 있었는데 극소수만 이걸 결국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철학과 마인드가 단단해진 전 2022년에 반도체에 다시 투자했고, 예상치 못한 엔비디아의 급등과 AI 강세장으로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가 현재 30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 최고점에선 600% 수익률까지 올랐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횡보하고 떨어져 있으니 300%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전 팔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 멀리 바라보고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꿈의 크기에 따라 그에 맞는 인내가 필요하다 라는 명언이 있죠. 여러분의 자산 목표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 1차 목표는 금융자산 10억이며 제 2차 목표는 50억입니다. 3차 목표는 100억이고요. 제 자산 목표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저만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제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 600% 정도의 수익률? 이거에 만족해서 매도한다면 제 자산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전 그에 맞는 인내, 세월을 활용하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막 뒤늦게 엔비디아에 들어온다? 그러면 마치 2021년에 테슬라 고점에 물린 개미들처럼 엔비디아에 또 물릴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지금은 안전마진이 크게 없는 자리다, 기회비용을 크게 날릴 수도 있는 자리다 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음에도 말이죠. 만약 2021년에 테슬라 레버리지에 투자했다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여러분의 소중한 기회 비용, 즉 세월과 시간을 날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지금 너무 매수하고 싶음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서도 그럼에도 지금 절대 매도도 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루하고 인내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빅테크와 반도체는 빌빌 기고 있죠. 그럼에도 다른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S&P 500은 신고가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52주 신고가 종목은 44개로 그 비중은 8.8%입니다. 반대로 52주 신저가 종목은 단 2개로 그 비중은 0.4%에 불과합니다. 지금 팔아야 할 악재, 핑계는 넘쳐나지만 빅테크와 반도체가 부진하고 있는데 그 외 나머지 섹터들이 상승해주면서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양극화가 건강하게 해소되고 있다는 것이며, 기다리다 보면 다시 빅테크와 반도체가 오르면서 다시 상승 키 맞추기를 하게 된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S&P 500에 속한 종목들의 75% 종목들이 200일 이평선 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양극화 현상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종목들이 건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즉 지금은 절대 달리는 말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과열 구간이라 매수하면 안 되지만 절대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매도해서도 안 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지금은 가만히 보유하면서 자산가처럼 있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빅테크와 반도체가 부진하고 있고 다른 섹터들이 상승하면서 상승 키 맞추기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벌써 7월부터 3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천천히 오르거나 횡보할 때 반대로 이번에 중국 주식이 폭등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 기간 빅테크와 반도체는 삼각 수렴,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건강하게 조정 좀 받고 다시 그 삼각 수렴 마지막 부근에서 상승이 나락을 해줄 텐데, 개인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없다면 상승하지 않을까
라고 여전히 일관된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와 관련된 지표들이 나왔죠?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되었고 미국 ISM 서비스원 PMI도 발표되었습니다. 이게 예상치를 크게 상회해주면서 54.9%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죠. 지난달엔 51.5%였는데 이번 달엔 54.9%로 크게 상승한 겁니다. 세부 내용에서 살펴봐야 하는 게 고용인데 서비스업의 고용은 위축 국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고용 보고서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9시 30분에 딱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실업률입니다. 지난달 4.2%와 동일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시장이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예상보다 덜 나오거나 적어도 예상치엔 부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합니다. 멤버십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하는 종목과 타이밍, 매수 비중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멤버십 분들께서는 꼭 오늘 텔레그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고용이 생각보다 잘 버텨준다? 생각보다 천천히 둔화된다. 그러면 웅덩이는 기회가 될 확률이 높겠죠? 우리는 지금 부디 그렇게 올라가길 바라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비중이 높다면 매우 지루할 것이고 지금 반도체 비중이 높아도 지루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절대 중국 주식으로 옮기지 마시고 그럼에도 배당주나 유틸리티로도 옮기지 마시고 2030년 넘게 그대로 가만히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올랐다고 저기로 옮기고 또 옮기다 보면 오히려 자산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2021년에 가만히 엔비디아를 들고 있었다면 자산이 10배가 넘게 불어났을 텐데 대다수들은 그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항상 팔아야 할 이유는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보유하는 오즈롱주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끝까지 매도하지 않고 보유해 볼 테니 여러분도 저와 끝까지 계속 지속해 보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